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3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유연천리 내상회 무연대면 불상봉.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날 수 있으나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날 수 없다. 감스님들도 오늘 아침에 유연천리 내상회 무연대면 불상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시 못 따르겠습니다. 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집니다. 사라졌다라고 지난번 11월 25일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이학재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죠. 대통령 지시 따르기 싫으면 자리 내려놓는 게 도리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지금 복종 의무 사라졌다고 하는데 또 대통령 이야기 따르지 않으면 자리 내려놔라 라는 약간의 협박성 비슷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저는 진짜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라는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각자가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부동산 누가 문제인지 이제 명확해졌다. 대중이 너무 현명해졌거든. 이게 또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닌 짤인데, 진짜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또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내년 1월 달에 공급 대책 크게 바뀌어지는 게 없을 것이다. 뭐 뻔합니다. 지금 서울 유휴부지라든지 그 3기 신도시 유보지 풀어가지고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1480원이 지금 환율이 넘었습니다. 저는 내년 1월쯤에는 아마 1500원이 넘어갈 거다.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주택 공급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 규제 집값 오를 지역 찍어준 것과 같다. 인베이드 투자자문 이상우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재테크 박람회 시간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이상우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항상 감사하게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칼럼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진짜로 이 부동산 규제, 서울 전역과 그 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 여기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정부에서 진짜로 딱 대놓고 찍어준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은 내년에 그러면 집값이 안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니까, 지금 고양시에 집 갖고 계시는 분들, 또 고양시에 집을 매수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집을 매도하는 타이밍은 늦추시고 매수하는 타이밍은 조금 당기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주택의 장점은 가격이 급락한다고 살던 집을 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터 린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22년도, 2023년도, 24년도에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팔고 전세나 월세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무리하게 대출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이걸 바로 팔 수는 또 없잖아요. 내가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떠한 자산보다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이 한 채 가격이 올라봤자 어차피 이걸 팔아야지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이거 팔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다 보니까 주택은 어떤 자산보다 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군대 생활 전역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부동산만 지금 16년, 1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은 공부할 게 너무 많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올해 만약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 공부를 좀 등한시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와 함께 꾸준하게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25년 서울 경기 부동산 급지표, 제가 급지표에 관련해가지고 나무위키에서 2025년 12월 18일 조회 기준으로 해서 전용 40평 이상으로 해가지고 평당 매매가를 딱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뭐 강남 3구, 뭐 서초구, 뭐 과천시, 용산구를 갖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랫단에 있는 뭐 중랑구부터 시작해서 구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쭉 되어 있는데, 41번째 고양시 특례시, 고양시 덕양구가 있어요.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지금 이 가장 하단에 있지만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GTX-A 삼성형 무중차가 되게 되면 분명히 상단에서 그 앞단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는 또 25년 평균 매매가입니다. 여기도 좀 확인해 봤더니 고양시 덕양구하고 일산 동구가 지금 42등 43등으로 해서 간신히 지금 하단을 갖다 뒷받침하고 있는데, 저는 고양시라든지 파주의 운정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도 앞으로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단에 있는 강남 3구 포함해가지고 성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천, 마포, 성동 여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최상단을 갖다가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갖다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입지를 갖다가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강남 3구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동산 투자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어제도 제가 이 부자 이벤트를 하면서 이 IDC의 이런 이야기를 갖다 접하면서 이분도 처음에 바로 강남 3구로 바로 진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2008년도에 홍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상위 입지로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감사 스마일 이야기를 갖다가 믿으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랑 조금 다른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들을 작게라도 꼭 실천할 수 있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물론 내가 지금 하단에 있는 분들 계시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셔가지고 그 앞단으로 해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내년에는 꼭 만들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사무실 출근하면 좀 아침에 좀 공기가 좀 썰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침 방송을 하고 오전에만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상담이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을 만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더니 무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시간을 갖다가 드리는 거다 보니까 유료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올해 생각을 해봤더니 올해 제가 가장 재작년에는 제가 빠숑님 TV에 나가가지고 스마트 튜브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땅집고에 인터뷰를 했었던 그런 영상을 갖다가 제가 보면서 참 2025년도 다사다난했지만 저에게 또 많은 또 유의미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 시간을 갖다가 되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모든 게 다 감스님들 덕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또 꾸준하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감스님들께 좋은 정보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치 또 내년에도 많은 또 감스님들이 응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자 이벤트를 어제 했었는데 시장이 흔들릴수록 답은 기본이다. 아이리 씨의 신간, 지금 여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기본으로 돌아가라. 규제가 바뀌어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6번의 투자로 80억 불을 이룬 강남 다주택자의 부동산 인사이트. 제가 이 책을 갖다 소개하면서 상당히 저랑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을 갖다 투자를 했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고, IDC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이제 집을 갖다 세 채를 갖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제가 댓글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부자 이벤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에 2026년 새해 소망하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기시고, 또 추가로 부동산 투자 기본에 대한 본인 생각까지 남기시면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꼭 도전하셔가지고 IDC의 부동산 투자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소중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책을 갖다가 통해서 부동산을 갖다 조금 더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부자 이벤트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방송 보시고 꼭 도전하십시오. 안 된다라는 생각 머릿속에 지우시고 나는 된다라는 생각으로 댓글을 남기시면 당첨 확률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올댓 고향에서 내년 입주 물량,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24년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고 25년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양시의 내년 입주 물량은 안타깝게도 장항-제1풍경채 포함해서 18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고양 장항-제1풍경채가 내년 12월이면 실제적으로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을 만약에 2026년 12월 말부터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이제 엄밀히 따지면 27년부터 입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장항-제1풍경채 입주하게 되면 또 저희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또 그때 당시에 장항-제1풍경채를 분양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제가 강하게 장항-제1풍경채 분양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제 덕분에 이제 분양을 받았고 입주를 이제 납두고 있는데 아마 사전점검 때도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입주 후에도 아마 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6년에 이렇게밖에 안 돼 있고요. 그렇다고 27년에 또 얼마나 많이 또 입주를 한가 봤더니 안타깝게도 27년에는 창릉의 참마을 그리고 이제 장항지구에 있는 아파트들밖에 없다. 다 따져봤자 5,000세대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 나는 진짜 신축 분양만 바라봐야 된다. 또 덕은의 국방대학교 부지 또 거기도 이제 신축 분양 곧 한다는데 라고 하지만 빨라야 저는 27년에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힘들어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양주시 장흥면의 3마리 지금 공공택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빨라야 뭐 27, 8년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입주까지는 정말 한 5년 이상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론으로 조금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 인사이트를 참고하는데 많은 분들의 그런 부동산 블로그라든지 칼럼을 참고하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이 얼티메이텀님의 글 2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약발이 끝나버린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님들 지금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든지 전국의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든지 월세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심각합니다. 지금 상급지 급등은 일정 부분 멈추었으나 빨간색 범위가 이제 서울은 대려 이제 확대되고 있고 이 분위기가 지금 경기도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아직까지 지금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분위기는 아파트 전세나 월세가 진짜 귀해지고 있고 아파텔도 이제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흔히 말해서 아파텔도 이제 월세 가격이 이제 180 이하가 없어요. 지금 180이 다 넘었습니다. 이것도 뭐 75 타입, 뭐 82 타입, 뭐 84 타입인데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50만원대 뭐 예를 들어서 170만원 이런 게 없습니다. 진짜로 가격이 높아졌고 전세는 더 귀해졌다는 말씀을 저는 있는 그대로 팩트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되면 확산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전셋집을 갖다 못 구해서 지금 경기도로 지금 넘어오는 수요가 정말 많고 특히 지금은 지금 전세금 대출이 막혀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의사결정을 못하는데 내년 1월이 지나게 되면 전세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이제 풀리면 자, 이런 분위기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든지 서울 월세가격 지수 변동률이 진짜 미쳐 날뛸 것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이 빨간색에 있는 범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보들의 합창이 시작되니까 상승 지역이 증가하는 결과물이 나왔고 이러한 현상은 26년부터 이제 2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28년까지는 진짜 내 집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지금 팩트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10월 15일 대책 덕분에 2026년과 2027년의 전세가 상승률은 아마 역사적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금 얼티메이텀님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34평형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지금 기록했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수도권은 수요 측면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수급은 2026년에 더욱 가속화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0원이 넘었고 1500원이 넘게 되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년에 뭐 공공위에서 착공을 하겠다, 뭐 민간 시공사가 설득해서 착공을 하겠다라고 또 정비 사업을 갖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법안을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원자재 값 때문에라도 이제 착공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때쯤 되게 되면 이제 신축과 중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 바로 가격이 튀기엔 수급상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지금 1주택자분들이 이걸 팔고
다른 데를 가려고 봤더니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주택도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1주택자분들이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주택을 팔고 전세나 월세를 가려고 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 1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갖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내려가고 그렇다고 하면 다들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겠지만,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전세 월세가 또 없어지고 있고 또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주택 중에 절반이 6억 9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만약 내 자산이 5억이다 라고 하면 5억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결정하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샀는데 2년이나 4년 후에 지금 샀던 금액보다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큰 틀에서 지금 유동성 증가, 아파트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수도권의 수급이 엉망진창으로 이런 세 가지 이 이유만 보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을 사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집값 욕먹지만 대책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만약에 대비를 못하시면 그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탈출구를 갖다가 만들 것인지를 갖다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25년 12월 말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26년에 상반기 가격이 튀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중요한 기회다. 근데 이거를 진짜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내년 초가 아파트 가격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친한 찐팬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2주택인데 어쩔 수 없이 비과세 때문에 집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잘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분이 집값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는 게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전액 가격을 알기 때문에 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1주택 있으신 분들은 물론 안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1주택은 진짜 본전밖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 2주택 전략으로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다, 무주택이다, 근데 현금이 있다, 아니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난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그 덕에 경기도도 명확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와중에 모든 통화량 지표들 역시 명확하게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에 종이돈이 풀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증가가 현재 대한민국 특성상 내년 연초와 상반기가 되면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가계 대출 총량제로 보통 11월이 되면 은행권 대출이 보수적이 되고 12월은 짜릿짜게 뭐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1월과 12월은 진짜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셨던 분들이 더 많은데, 만약에 26년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출 총량이 리셋이 되게 되면 진짜 지금 대기하고 있던 수요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남들 관심받지 않을 때 지금이라도 계약금 미만에 있다라고 하시면 대출은 내년에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월 15일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주택들의 갭을 메우기 위한 너찡이자 주거비 상승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거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또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실상 토지와 규제지역에 선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지역들의 민심이 엉망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토지를 또 풀게 될 수밖에 없는데, 토지를 풀게 되면 또 바로 반사적으로 부작용, 가격이 또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에서나 대통령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1월달에 공급 대책을 갖다 보면서 이런 것들도 판단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내년에 집값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사도 되지만,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런 원인들 때문에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진짜로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의 뭐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개헌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함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재의 지금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 점점 더 제왕적의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시민들의 이주의 자유를 제한한 토지의 전격적인 무리한 시행과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그 다음에 다시 뛰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제왕적인 밀어붙이기식의 부작용 중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로 3기 신도시를 다 임대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아마 내년 상반기, 늦어도 뭐 내년 상반기에 지금 LH개혁위원회에서 안을 갖다가 내놓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금산분리를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참 보수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또 여기 또 진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이없다라는 이 얼티메이텀님의 이야기. 내 편 말은 굿이고 상대편 말은 배드. 차라리 AI가 더 고도화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요. 최소한 네 편 내 편보단 합리성에 기댄 답들이 앞으로 나와주기를 바란다. 원래 하려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부디 2026년에는 GDP 대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치에 놀아나지 말고 이미 GDP 대비 통화량의 갭, 그러니까 GDP보다 점점 더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이돈들이 풀려나온 시점에서 진짜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 얼티메이텀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아침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20분 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고 막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좀 숨 좀 쉬고 이야기를 좀 하시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20분이 뭐 시간을 갖다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분 정도가 사람들이 시청하기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시간을 갖다가 좀 조절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진짜 한 사람의 이야기만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아침 시간, 또 감사 스마일이 또 소중한 또 저희 팬분들이 20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갖다 저에게 할애를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요. 진짜로 고양시가 내년에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요인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또 내년에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얼티메이터님의 이 블로그 글도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꼭 한 번 더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